여기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기호들을 사용해서 여러분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데 오늘 선생님한테 딱 중요한 핵심들만 쫙 배우면 문제 푸는데 아무 이상 없습니다. 그렇게 할 줄만 알면 돼요. 자, 먼저 도구와 일의 원리가 나오는데 일의 원리라는 이 녀석은 우리가 도구들 세 가지를 배울 거야. 여러 가지 도구 중에서 세 가지 도구를 배우고 그 도구를 다 사용해 봤더니 결국은 결론이 뭐다? 도구를 아무리 사용해 봤자 내가 해준 일의 양은 변함이 없더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일의 원리가 뭐냐? 일의 원리는 이게 노래 비변. 도구를 사용하든 사용하지 않든 해준 일의 양은 어떻다? 같다라는 것이 일의 원리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하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할 텐데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도구 하나 갖고 올게요. 우리 빗면이라는 도구를 가져올게요. 제가 빗면이 없을 경우에 여기 물체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물체의 무게가 1000N짜리 물체라고 칩시다. 얘를 위로 들어 올려서 2m만큼 들어 올리고 싶어. 그럼 내가 얼마만큼의 힘을 줘야 되는 거야? 무려 2000. 아니지. 그냥 1000. 내가 1000N만큼의 힘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이 물체를 위로 이동시켜서 일을 할 수가 있죠. 그치? 내가 1000이 안 되게 내가 최대한 낼 수 있는 힘이 900밖에 안 돼. 그럼 일을 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왜? 이동을 시킬 수가 없으니까. 이동거리가 빵이잖아. 그치? 그러므로 일할 수가 없죠? 근데 어떤 도구를 이용하면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봐봐. 이 녀석이 어쨌든 목적만 달성하면 돼요. 2m라는 높이까지만 이렇게 올릴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리얼하게 해줍시다. 이렇게 다시 말해서 이 물체를 어쨌든 2m 높이까지만 이렇게 올리면 되는 거잖아. 그렇지? 올리면 되는 거잖아. 1000N짜리 물체를 빗면에 놓고서 밀게 되면은 요 힘은 1000N만큼 필요할까? 아니면 1000N보다 적은 힘으로 올릴 수 있을까? 적은 힘으로 올릴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힘은 1000N보다 적은 힘으로 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 원리를 이용해서 옛날 이집트에서 피라미드 같은 거 건축할 때 빗면을 이용해서 다 올렸잖아. 그치? 바로 이 힘을 적게 드리는 원리를 이용한 겁니다. 자, 이거를 첫 번째 경우로 할게요. 아까 도구가 없을 때 만약에 내가 1000N이라는 힘이 있어.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일의 양은 얼마입니까? 1000N이라는 힘으로 2m를 올렸으니까 결국 내가 해준 일의 양은 얼마야? 2000줄의 일을 해준 거야. 자, 이게 도구가 없을 때 한 일의 양입니다.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한 일의 양이 얼마가 된다? 2000줄이 나온 겁니다. 자, 그럼 도구를 사용해 볼게요. 이 높이는 몇 미터야? 2m가 되는 거죠. 그리고 빗면의 길이를 재보니까 4m였어. 그러면 내가 얼마의 힘만 주면 되냐면 계산법은 좀 이따 배울게요. 얼마의 힘만 주면 되냐면 절반의 힘만 주면 됩니다. 500N의 힘만 주면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구를 사용했을 때 내가 힘준 방향으로 이동시킨 게 4m죠. 그러므로 이 경우를 2번의 경우라고 한다면 2번의 경우에서 W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해준 일의 양을 구할 때 500N의 힘으로 결국 4m를 이동시켰으니까 내가 해준 일의 양은 얼마야? 2000줄로 똑같게 나온다는 겁니다. 자, 이건 뭐야? 도구를 사용했을 때의 일의 양이 됩니다. 자, 도구를 사용했을 때의 일의 양이나 도구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일의 양이 어때요? 같다라는 거예요. 무슨 원리? 일의 원리가 딱 맞아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이렇게 비워줍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의 힘을 주어야 하느냐. 그때 하는 공식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의 원리가 같다. 그럼 봐봐. 얘가 빗면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1000N의 힘으로 2m를 올려야 되는 거죠. 봐봐. 그럼 1000N의 힘으로 2m를 올리는 일의 양이나 얘가 얼마의 힘인지 모르니까 x라고 놓을게요. x라는 힘으로 4m를 해준 일의 양이나 같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치? 그러므로 이걸 공식으로 풀게 되면은 x가 얼마 나오는 거야?
500N이 나오는 거예요. 1의 원리를 이용해서 빈 칸을 채울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죠? 반대로 여기를 500N이라고 줍니다. 여기는 몇 미터가 되는 거야? X미터. 500 곱하기 X가 얼마 나와야 되는 거야? 2000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럼 우리 X는 얼마? 4m가 돼야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나요? 자, 이게 1의 원리를 이용해서 빗면의 길이와 내가 가해줘야 되는 힘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이게 빗면에 대한 얘기고요. 자, 그럼 세 가지 빗면을 그려볼게요. 빗면 1. 1번 빗면이고요. 2번 빗면입니다. 노란 빗면. 세 번째는 빨간 빗면. 요 세 개의 높이는 다 똑같다고 칠 때, 똑같다고 칠 때, 얘를 A, 얘를 B, 얘를 C라고 한다면, 자, 물체가 놓여져 있을 때 이 물체를 올리는데 가장 큰 힘이 드는 건 누굴까요? 힘의 크기. 힘의 크기가 가장 큰 건 누구야? A가 제일 힘들죠. 그 다음에 B고요. 제일 힘이 적게 드는 건 C가 되는 거지. C가 제일 힘이 적게 드니까 그만큼 뭐가 길어요? 빗면의 길이가 훨씬 길죠. 그지? 그래서 힘의 크기는 이렇게 되고요. 빗면의 길이는 힘이 적게 드니까 그만큼 빗면의 길이는 가장 긴 겁니다. 왜? 1의 양이 같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1의 공식에 의해서 B가 빗면의 길이, 그 다음 A가 빗면의 길이가 가장 짧죠. 빗면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냥 2m 가장 짧죠? 그치? 빗면 사용하지 않는다면 자, 이게 빗면의 길이. 하지만 문제 이겁니다. A든 B든 C든 해준 1의 양은 어떻다? 전부 다 같다라는 겁니다. 빗면의 길이와 상관없이 모두 다 1의 양은 똑같다는 겁니다. 그걸 이용해서 각각의 빗면의 길이를 구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게 빗면에 대한 내용 거의 전체입니다. 거의 전체. 우리가 어디부터 얘기한 거냐면 지금 1의 원리와 빗면을 사용할 때 1, 그래서 114쪽을 먼저 공부했어요. 해볼게요. 114쪽 먼저 공부했습니다. 1의 원리를 설명하는데 가장 좋은 예가 빗면이라서 그랬어요. 빗면을 이용해서 했습니다. 자, 이때 한 가지 팁을 알려주면은, 자, 이 빗면이 이렇게 있어요. 얘가 4m고 얘가 2m야. 그러면 이 물체의 무게가 1000N이라면 가해줘야 되는 힘은 얼마입니까? 500이었죠. 500이었죠. 자, 그러면 내가 가해줘야 되는 힘을 F를 구하는 방법은 그 물체의 무게 곱하기 빗면의 길이 분의 높이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봐봐. 빗면의 길이 무게가 1000이죠. 1000짜리였는데 빗면이 4고 높이가 2니까 곱하기 4분의 2 하게 되면 500이 딱 나오죠. 그래서 여기 F를 구하는 것을 굳이 공식화 시킨다면 무게 곱하기 빗면분의 높이가 되는 겁니다. 책에서는 뭐라고 쓰이냐? 빗면의 길이를 S라고 놓고요. S라고 놓고 높이를 H라고 놓습니다. 그리고 F라고 놓고 이 물체의 무게를 weight, 그래서 W라고 나와요. 그러면 F를 구하는 공식은 뭐가 되는 거야? W에다가 S분의 H를 곱한 값이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것 뿐입니다. 표현법이 이런 것 뿐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뭘 이용해서 풀 수가 있어요? 여기서 해준 1의 양이나 이거 없이 해준 1의 양이나 같아야 한다는 걸 이용해서 쉽게 F를 구할 수도 있었죠.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F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1의 원리를 이용할 수도 있고, 물론 1의 원리를 이용해서 결국 이 공식이 나온 건데 공식을 기억하고 있다면 더 쉽게 빠르게 F를 구할 수가 있게 되겠죠? 여기까지 이렇게 해주면 좋겠네요. 자, 이 빗면을 이용해서 어디다 생활속에 이용하느냐? 우리 못 있죠, 못. 못을 벽에 박으려면 망치라는 장비를 이용해서 엄청나게 센 힘을 가해줘야 박히죠. 하지만 손으로 박을 수 있습니다. 뭘 이용하면? 나사못을 이용하면. 그치? 나사못이 이렇게 빗면이 그려져 있죠? 적은 힘을 가지고 여러 번 오랫동안 가긴 하지만, 그치? 적은 힘을 가지고도 못을 박을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게 나사못이에요. 이해됩니까? 같은 방법으로 계단도 빗면을 이용한 거고요. 산길 클라이밍,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하죠? 클라이밍, 등산. 암벽 등반하면은 굉장히 큰 힘으로 빡 올라가죠. 하지만 이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산을 올라갈 때 어떻게 올라가요? 빙빙 돌아서 올라가죠.
그지?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빗면의 원리를 이용한 거고요. 병뚜껑도 돌렸다는 거 있죠? 돌렸다는 것들은 이렇게 돌렸다는 것이 빗면을 이용해서 천천히 이렇게 적은 힘을 들여서도 열 수 있게 만든 거고요. 쐐기 이렇게 V자 모양 쐐기죠? 빗면이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쐐기도. 그 다음에 사다리도 마찬가지로 빗면을 이용하는 거예요. 적은 힘으로 올라갈 수 있게 만든 겁니다. 빗면을 이용한 여러 가지 예들이 존재합니다. 자,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가장 어려운 형태의 문제 하나를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뭐냐. 여기 지워서. 우리 115쪽에 여기서 가려운 곳으로 나와 있는 게 있어요. 빗면이 긴 빗면이 있고요. 짧은 빗면이 있고요. 여기 도르래가 하나 있고요. 자, 선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요. 여기에 물체가 이렇게 하나 있습니다. 물체가 있고 여기 물체가 하나 있어요. 물체. 자, 빗면의 길이를 보니까 여기는 5m고요. 여기는 5m짜리 빗면이고요. 높이는 2m고요. 이 빗면은 3m입니다. 그래요. 자, 5m, 2m, 3m라고 했을 때 이 물체의 무게가 10N이에요. 자, 두 개가 완벽하게 움직이지 않고 수평을 이루고 있어요. 즉, 다시 말해서 정지 상태입니다. 정지 상태일 때 이 물체의 무게 W를 구해라. 이게 문제예요. 어떻게 구하면 좋을까요? 잘 봐. 이게 가장 좋은 힌트입니다. 정지 상태라는 건 이 10N짜리 물체를 당기는 이 힘 있죠? 이 힘을 FA라고 할게요. FA라고 하고요. 자, 이 W를 당기는 이 힘을 FB라고 한다면 이 힘과 이 힘이 같기 때문에 정지하는 거죠. 만약에 이 힘이 세다면 오른쪽으로 갈 거 아니야? 이 힘이 세다면 왼쪽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치? 다시 말해서 정지 상태라는 말은 FA라는 힘과 FB라는 힘이 같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 FA를 구하는 공식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구해요? 얘를 위로 당기는 이 힘 구하는 방법. F는 물체의 무게 곱하기 빗면의 길이 곱하기 높이래매. 그러므로 5분의 2가 됩니다. 그죠? FA는 10 곱하기 5분의 2가 되고요. FB는요? W 곱하기 3분의 2가 되죠. 이 두 값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같아야 한다고요. 그치? 연립방정식 풀면 되죠? 연립이라고 해도 5, 20이니까 4 나오네요. 4는 3분의 2 W죠. 그러므로 W는 얼마 나오니까 양변에 2분의 3 곱하면 2분의 4, 6이죠? 그럼 W는 6N이 됩니다. 그래서 얘가 몇 N짜리다? 6N짜리인 걸 알 수 있어요. 이게 가장 어려운 형태의 문제가 됩니다. 오른쪽에 11번부터 15번까지 우리 한번 문제 빨리 풀어볼게요. 시작!